안녕하세요. 오늘은 돈독전에 있었던 구룡 분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덕숭을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자료 수집하면서 흥미로운 엽서를 하나 발견했었습니다. 경운궁을 컨셉으로 한 엽서로 보이는데 하단 맨 왼쪽에 있는 용 조각상 같은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원 분수라는 설명문이 있어서 과거 경운궁 어딘가에 설치했던 분수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 이 분수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 분수대 외에 이 엽서를 보면 중화전과 대한문 빼고는 모두 현존하지 않는 경궁 정각들이라서 그냥 귀중한 엽서라고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 경궁 분수랑 똑 닮은 사진을 하나 발견해서 조사해봤는데 돈독전 구룡 분수기라는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전후 관계를 봐보면 경궁에 있던 게 유출되어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 일본에 있던 것을 대한제국 정부가 사서 경궁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수대는 본래 1903년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던 제5회 국내 권합 박람회 때 설치되었던 겁니다. 이 분수대의 제작자를 찾아보니 오사카 동기성 조합이라는 민간 단체에서 만들어서 출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찾아보니 정문 앞에 설치되었던 그 존재감 치고는 별로 이 분수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안 나옵니다. 이 박람회장에는 이 분수대 말고 몇 개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분수기보다 관음보살을 컨셉으로 담은 분수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좋았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 구룡 분수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나마 구룡 분수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시 제작한 안내 책자에 용신인 장치라고 표기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분수대의 공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설명문을 읽어보면 커다란 동반에 9마리 용이 검을 수호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 내용이 있어 구룡과 검이 이 분수대 양식에 있어 주요 컨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상징한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료 중에 1905년 6월 12일 황성신문 기사를 보면 국내부 임시 수도 부설이 준공되어서 구룡 분수기를 일본에 주문을 내도 하얗기로 방금 각 전정에 착지 부설했다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돈독전 옛날 도면들을 봐보면 앞에 분수기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현존하는 돈독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도 잘 보면 그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 구룡 분수기의 존재를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돈독전 앞에 이게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구룡 분수기는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서 구입해서 돈독전 권역에 있는 주요 상징물로서 적어도 1905년 6월 12일에는 설치되었던 궁궐 장식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증은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서 어떤 경위로 이 분수기를 샀는지 또 얼마 주고 샀는지 그리고 이 분수대의 존재를 알고 주문한 건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903년 제5회 국내 권합 박람회 관련 자료들을 보면 이때 대한제국에서도 이 박람회에 참여했었던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여기 왔던 대한제국 측 사람들은 적어도 이 분수대의 존재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이것을 구입했을 때 제값 주고 샀는지 어땠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룡 분수기의 철거 시점에 대해서도 미지수입니다. 1920년대에서 1933년 사이 돈독전이 철거될 때 같이 철거 당했거나 아니면 더 이른 시기에 먼저 철거되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돈독전이 철거된 뒤 이건 남아있었다가 그 후로 어디론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구룡 분수기에 대한 자료가 많았으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어 이후 영상에서는 문화재 복원을 잣대로 이 구룡 분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덕수궁 복원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래 현재에도 계속 덕수궁 복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보니 돈독전 복원 공사가 꽤 진행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보통 문화재 복원을 이야기할 때 그 복원의 대상이 되는 원형의 시점을 어디에 잡을 것인가가 주요 문제가 됩니다. 덕수궁 복원 계획서를 읽어보니까 덕수궁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1907년을 원형 복원 시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구룡 분수기가 설치된 시점이 1905년이니 구룡 분수기 역시 따지고 보면 덕수궁 복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이기 때문에 아마 복원에 있어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건립 시기가 을사늑약 체결 몇 개월 전이라 이미 국가의 야문이 상당히 드리워진 시기이긴 하지만 일단 피상적인 것만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일제잔재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경원 시절 설치된 분수대나 1930년대 덕수궁 공원화 정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세워진
물개 분수대랑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돈독전에 전개되었던 장소성이나 역사성을 고려하면 이 구룡 분수대 역시 돈독전의 가치를 제대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독전과 더불어 같이 복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구룡 분수대에 대한 복원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복원에 있어 너무 원형 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현재 복원 중에 있는 돈독전도 자료가 워낙 없다 보니 재건 개념으로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 개념을 돈독전 권역 전체로 확대해서 이 분수대 역시 원형 복원이 아니라 재건의 개념으로 다시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구룡 분수기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도상에 있어 비슷한 시기 유물들과 어우러지게 변화를 좀 주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문화재 원형 복원에 대한 역사를 좀 더 이야기해보면 19세기 프랑스에서 문화재 복원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벌어졌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19세기 내셔널리즘의 발달과 더불어 문화재라는 개념이 사회에 정착해 나가는데 그때 문화재 복원에 대한 논쟁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9세기 당시 프랑스에서 아직 문화재 복원에 있어 원형 복원과 같은 복원의 원칙들이 확립되지 않아서 지금의 시각에서는 창조적인 복원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저 같은 이방인 눈에는 그냥 전부 다 이국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저 외관에서 거의 대부분은 비올레 듀규라는 사람이 복원 사업을 했을 당시 노트르담 성당과 비슷한 시대 유적들을 답사하면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새롭게 창작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당시 비올레 듀규의 이런 행태의 복원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창조성이 인정되는 복원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새로운 창작의 명분을 위해서는 사회와의 합의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노트르담 성당이 불탄 뉴스를 봤을 때 충격적이고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 그때 당시 동시에 든 생각이 프랑스 애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노트르담 성당을 다시 복원할까였습니다. 예상대로 시대의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한 참신한 복원안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문화재 복원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창조적인 복원이 더 생기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형이라는 말이 그럴싸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막상 원형을 찾으려고 하면 실체가 애매모호한 허울인 측면이 있는 것도 부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룡 분수기도 복원을 한다면 원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룡 분수기가 일본산이라는 특징이 그런 실험적인 복원법에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역시 돈독전처럼 재건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구룡 분수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 구룡 분수기 사진을 잘 보면 용이 여의주를 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게 사실은 조명 장치입니다. 1903년 이 오사카 박람회가 개최되기 3년 전에 파리 만국 박람회가 1900년에 개최되었었는데 그때 주요 컨셉 중 하나가 전기였습니다. 전기 자체는 그전부터 발견되었지만 파리 만국 박람회 때에는 이 전기라는 새로운 물질 문명의 진보와 그 대중화를 선전하는 목적 속에서 야간 조명이 대대적으로 선보여집니다. 1903년 오사카 국내 권업 박람회 역시 야간 조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박람회 전시 기법을 따라합니다. 야간 조명이라는 새로운 현상은 당시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크게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의 일상 언어 속에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말이 대중화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저렇게 조명 장치가 장착된 분수기가 그 시대를 품은 유산으로서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관람객들이 기록한 것들을 보니까 형형색색 조명이 비춰졌다고 하니 상당히 화려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돈덕정 구룡 분수기도 우리식으로 변형을 주어 복원 혹은 재건한다면 조명 장치가 있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궁궐 장식물이기 때문에 개성 있는 볼거리가 되어줄 것이라 봅니다. 달빛 기행이나 궁궐 야간 개장 같은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궁궐 행사 트렌드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복원도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 문화자원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원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구룡 분수기도 복원 가치 그리고 활용 가치는 높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룡 분수기와는 상관없지만 문화재 복원을 주제로 한 추가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채워보겠습니다. 아마 옛날 경궁에 가보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긴 건축물을 본 적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호전 권역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철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물은 볼 수 없습니다. 앞서 1907년을 덕수궁 복원 시점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 건축물은 1912년쯤에 개조 변형된 부분이라 궁궐의 전통적인 모습에 맞지 않는다는 까닭으로 철거당합니다.
개인적으로 덕수궁에 와볼 때마다 아쉬움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일단 1912년이라는 시점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궁궐의 건축사 측면에서도 나름 연구 가치가 높았던 문화재였다고 보는데 그냥 철거해버려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상으로 저 건축물에 사용되었던 암키와 수키와 취두 등 기와들이 상당히 다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시대 궁궐 공사가 이루어졌던 양상들을 고려해보면 말이 1912년이지 분명 저 건물도 다른 곳에 있던 것이었거나 기존에 존재하였던 궁궐 정각들을 전용해서 재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20년대에 화재로 소실되었던 시정당 대조전 권역을 복구할 때 기존 경복궁 정각이 뜯어져 사용되었던 것처럼 1912년 저 때도 분명 기존에 있던 궁궐 정각이 저기에 녹아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지금 1907년을 복원 시점으로 진행하는 경궁 복원 사업도 의미가 있지만 1912년 일제강점기 외색 철거라는 이 공식으로 무조건 해당 문화재를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좀 유연하게 사고했다면 이 건물의 용도를 일제가 자행했던 궁궐 회철 반달리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쓰거나 아니면 덕수궁 안에 카페도 있던데 그 옆에 이전해서 카페의 부속 공간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 그냥 철거해 버린 것이 너무 성급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곳의 역사성을 좀 더 살펴보면 일본인들에게 음모굴의 마왕이라고 불렸던 고종의 활동 공간이기도 해서 그 나름 가치도 있던 장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시대 일본인들의 기록을 보면 궁궐을 마치 음모의 소굴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 시각에서 음모이지 우리 시각에서는 저항사와 연관되는 역사입니다. 고종의 경우 이재왕 씨라는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고종은 임금님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나오는 구심력이 그 시대 저항사의 흐름을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 측면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 그 철거에 아쉬운 점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간에 1907년 시점에 경궁의 복원 사업이 성과를 내어 지금과 같이 일제 공원화 사업의 잔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덕수궁 풍경을 좀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궁 자체가 신문물이 대대적으로 들어오는 과도기 때 탄생한 유산이다 보니 옛 경궁 사진들을 보면 특이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망대 같은 경우도 새 시대와의 융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경궁 망대가 존재했다면 현존하는 건축물 중에 경복궁의 동십자각과 같은 건축물의 계보를 잇는 새 시대 유물로서 가치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면서도 지붕의 장식물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전통 건축물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6년에 작성된 이 동아일보 기사가 잘 관치하고 있는 것처럼 경운궁은 한국사 근대화 역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복원 사업들이 많이 진척되어 이런 경운궁이 품었었던 개성 있는 독특한 건축 유산들이 다시금 복원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마지막은 1903년 오사카 제5회 국내 권화 박람회에서 일어났던 인류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룡 분수기가 본래 전시되었던 오사카 국내 권화 박람회 때 일어났던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1903년 오사카 박람회 관련 역사에서 인류관 사건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소개하겠습니다. 인류관 사건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존재하였던 구미 시빌리제이션 내 인간 동물원 역사의 일본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3년 1월경 기록에 의하면 오사카의 박람회에서 아이누족, 대만의 생번, 류큐, 조선, 진화, 인도, 자바의 7인종을 전시하겠다는 계획이 공표되고 실제로 이후 인간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일본이 주변국 인종을 데려다가 전시 대상으로 삼은 이 역사를 통해 두 가지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기존 조선인, 청나라인, 에도인으로 이루어졌던 전통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인, 에도인, 청국인들은 문화의 측면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식에 교집한 부분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 공통의 귀속감이 존재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셔널리즘 시대에 일본이 들어갔고 내셔널리즘에 내재되어 있는 특유의 폐쇄성 역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셔널리즘의 속성을 보면 한 국가에서 대두되면 이게 주변국을 자극하여 주변국 안에서도 내셔널리즘이 커지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제 시각에서 근대기 동아시아 지역 내셔널리즘 확산의 총 본산을 따지자면 구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일본 제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내셔널리즘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태도는 조선과 청을 자극하여 일본의 팽창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선의 경우 대한이라는 정체성이 발전해 나아가고 청국의 경우에도 한족들을 중심으로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져 나가는데 일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시절 이런 폐쇄적인 내셔널리즘의 시대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일본의 인간 동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민족, 인종을 폄하하고 낮춰서 본인들의 우월함을 드높이는 그 시대 폐쇄적인 사고 회로와 국가라는 명분이라면 구수단이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수단에 대한 윤리의식 결여 등 인권과 같은 오늘날 지켜지고 있는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더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노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간 동물원의 역사입니다. 인간 동물원이 발생했던 1903년 이 시점에 이르면 에도 말기만 해도 한중일이 서로 영합해야 한다는 공통의 소명의식을 내세우던 일부 에도인들의 목소리도 옅어지고 이후로 일본 제국이 내세우는 아시아주의는 대등 관계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결국 종착점은 일본을 맹주로 둔 서열에 있는 새로운 상하관계의 국제 질서로 변질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1909년 동양을 영원히 파괴시켰다는 점을 내세워 이등 방문에 대한 거사를 일으킨 안중근 의사의 역사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결국 이후 일본 제국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내셔널리즘이 낳은 폐쇄성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밑도 끝도 없는 낙관주의, 본인들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신, 현실 감각의 상실 등 폐쇄는 결국 자폐로 이어져 일본 제국은 전범 국가로 전락합니다. 이런 일본 제국의 말로의 원점을 찾는 데 있어 1903년 오사카 인간동물원 역사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봅니다. 1903년 오사카 인간동물원 역사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일본 동물원에 반발하며 항의 시위를 했던 일본 거주 청나라 유학생들입니다. 청일 전쟁의 패배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으로 유학하는 청나라 유학생들을 증가시켰는데 1903년 시점 일본에 상당수의 청나라 유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국인이 박람회에서 전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단체로 항의 시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당시 청나라 유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각에서는 상식적으로 인간동물원 자체에 대한 항의 시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논리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왜 아이누족, 대만 원주민, 류큐, 조선 자바 등 이런 부류와 동급으로 취급하냐는 것이 논쟁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들도 유럽의 만국 공법을 따르고 있는 문명 국가라는 논리를 펴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도 문명으로서 군림하였던 중화가 이 시점에 이르면 청나라 유학생들의 입을 통해서도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으로 대한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곳에 방문했던 대한인들이 오사카 경찰 부장에게 항의를 했고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이 논쟁 거리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후엔 대한제국주일공사가 일본 외무성에 항의를 하고 한국과 청구 양쪽에서 압박을 받은 일본 외무성이 결국엔 외무 대신의 이름으로 훈령을 내려 조선인과 중국인 전시를 중단시킵니다. 이 인류관 사건을 고려하면 이곳에 있던 이 유산의 복원 혹은 재건에 선뜻 호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복원 혹 재건한다고 하면 그 대상이 인류관 사건이 일어났던 오사카 박람회장에서의 분수가 아니라 1905년 이래 돈독전에 있어 왔던 구룡 분수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 공간에서의 구룡 분수기를 구분지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 저 자신은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걸맞는 새로운 구룡 분수기의 재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국회의사당 건물 사례가 떠오릅니다. 1894년 독일 제국 시절 지어진 건물인데 2차 대전을 거치며 폐허가 되어버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 말 새롭게 통일이 된 독일과 동서 국민들의 단합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으로 그 시점 최신식의 친환경 공법으로 19세기 문화재가 저렇게 투명한 돔에 국회의사당으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 재탄생됩니다.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철학을 담아 원형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문화재 복원 혹 재건은 어느 정도 사회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류관 사건이라는 저질적인 역사의 현장이 있었다는 점, 일사득야가 몇 개월 전인 만국의 아문이 강에 드리워져 있던 시계에 세워졌다는 점 등 이 어두컴컴한 시절에 탄생한 돈독전 구룡 분수기의 경력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미래의 지향성이 담겨있는 복원 혹 재건을 하는 데 있어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사찰에 가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의 사찰 건축들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무래도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신앙의 공간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사찰 건축도 그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 생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궁궐 같은 경우 그 개념 자체가 현재 같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는 극과 극에 서 있기 때문에 궁궐 건축들을 보면 사찰 건축에서 느끼는 생기를 느끼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1980년대 이후로 사람의 실거주지로서의 역할이 끝나버린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대한민국에 걸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궁궐에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으나 부분에 있어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궁궐 건축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부분적인 변형이 허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궁궐 건축에도 생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격하게 외관을 뒤바꾼다거나 목조를 다른 소재로 바꾼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식의 범위 내에서 소소한 변형을 의미합니다. 장식은 곧 상징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을 품은 장식들로 변형시킬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복원된 궁궐 정각들을 볼 때마다 궁궐 복원의 주요 포인트가 일제가 회철한 궁궐 반달리즘에 대한 회복에 중심적으로 쏠려 있어서 그런지 정작 복원된 정각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현 시대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이어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은 약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있어 예를 들면 궁궐이 품고 있는 여러 콘텐츠들 중에 궁궐 현판에 깃들어 있는 정신들을 봐도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들과 서로 통하는 것들을 찾아내어 계승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지만 그 이전 궁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들을 보면 시민의 공간으로서 궁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얼마 전 복원된 흥복전에 현대적인 시설을 가미한 것도 그런 궁궐의 활용 반경을 넓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현존하는 무형 문화재들의 활동의 구심점이자 총 본산으로서 궁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복궁을 예를 들어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공간을 설정한다면 옛 건물들이 그래도 남아있는 중심축의 핵심 공간이 아니라 그 주변부의 부속 공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궁궐이라는 두 대상 간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돈독전의 구룡 분수기 역시 그런 대한민국의 궁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실험에 있어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